다음은 사이드 파일 및 부속 항목을 산출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이드 파일 규격을 설정하기 위하여 사이드 파일 규격을 입력하는 칸에 우측의 화살표를 클릭하고 여기 사이드 파일이 있는 위치를 찾아 사이드 파일 규격을 클릭하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자동으로 규격란에 사이드 파일의 규격이 입력됩니다. 그리고 여장 길이와 기초 두께를 입력하는 방법은 포스트 파일에서 나온 방법과 동일합니다. 여기 사이드 파일의 여장 길이를 입력하기 위하여 여기 단면도의 하단을 보면 여장 길이가 2m이므로 여장 길이 입력칸에 2.0으로 메타 단위로 입력합니다. 그리고 여기 기초 두께를 보면 0.900이므로 기초 두께 입력칸에 0.9로 미터 단위로 입력합니다. 다음은 사이드 파일의 토질별 길이 및 전체 길이를 산출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이드 파일을 간단히 선택하고 사이드 파일의 끝단 높이를 지정하여 모든 사이드 파일의 토질별 높이 및 전체 길이를 한 번에 산출하는 방법입니다. 우선 사이드 파일을 선택하여 번호를 부여하며 개소를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여기 평면도에서 보시면 여기 지층 서피스가 설정되어 있는 굴착계획 평면도에서 작업을 합니다. 먼저 여기 사이드 파일 평면도 설정에서 셀렉트와 피크라는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 셀렉트 옵션에 놓고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사이드 파일 선택 명령 버튼을 클릭하면 CAD 명령줄에 사이드 파일 레이어 오브젝트를 선택하세요 라고 나옵니다. 설명대로 사이드 파일 중 하나를 클릭하면 이렇게 사이드 파일만 남기고 나머지 레이어들은 전부 감추어집니다. 그럼 해당 평면도의 사이드 파일 객체들을 이렇게 드래그하고 스페이스바나 엔터키로 실행을 하면 이렇게 해당 영역 안의 모든 사이드 파일에 자동으로 번호가 붙여집니다. 그럼 2단계를 실행하기 위하여 스페이스나 엔터 실행키를 쳐서 엔드를 하면 다시 굴착계획 평면도로 돌아오면서 굴착계획 평면도의 사이드 파일에 모든 번호가 붙여진 것이 보일 것입니다. 다음은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오류가 생기지 않게 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끝단 레벨을 표시하기 위하여 사이드 파일 끝단 레벨 설정 명령 버튼을 클릭하고 GL값 텍스트를 찍고 해당하는 사이드 파일들을 드래그하여 선택할 때 드래그 영역이 시작되는 첫 번째 지점을 잡은 후에 드래그 영역이 끝나는 두 번째 지점을 잡기 위하여 이렇게 좌측 부분으로 확대하여 이동하다 보면 우측이나 하단의 첫 번째 지점 부분의 사이드 파일들의 일부가 CAD 화면 밖으로 벗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CAD 화면 밖으로 벗어난 사이드 파일들은 끝단 레벨이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키를 쳐서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좌측 부분에는 끝단 레벨들이 표시가 되는데 이렇게 화면이 벗어난 여기서부터 우측 부분과 이쪽 부분은 끝단 레벨이 표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오토캐드에서 자체에서 지원될 수 없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오토캐드에서 화면을 벗어난 부분은 텍스트가 표시가 되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 어쩔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드래그를 할 때 넓은 영역을 한꺼번에 전부 드래그하지 말고 드래그 영역을 좀 작게 나누어 두세 번 정도로 하여 드래그 영역이 캐드 화면을 벗어나지 않게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어서 끝단 레벨을 추가하여 보겠습니다. 여기 하단에 보면 사이드 파일이 위치한 바닥 레벨 텍스트를 선택하세요라는 설명 뒤쪽에 마이너스 16.51이라는 젤값이 표시가 된 것이 보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지정한 끝단 레벨이 표시된 것이고 새로운 레벨 값을 지정하지 않으면 동일한 레벨 값으로 계속 설정됩니다. 그래서 스페이스를 치면 동일한 레벨 값으로 계속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쪽 부분을 잡고 드래그를 하는데 이렇게 너무 한꺼번에 하지 말고 적당한 부분을 화면 벗어나지만 않게 하여 드래그를 하고 보면 여기에 사이드 파일 객체 형광들이 점선으로 변한 것이 보일 것입니다. 즉 객체 선택이 되었으므로 끝단 레벨이 표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 캐드 명령줄에 객체 선택이라는 명령이 보입니다. 즉 또다시 연속으로 객체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중간으로 다시 화면을 이동한 후에 또다시 드래그를 하여 선택을 하고 좌측으로 이동하여 그렇게 드래그를 몇 번씩 필요한 만큼만 나눠서 하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사이드 파일 형광 모양이 전부 점선으로 변한 것이 보입니다. 이렇게 몇 번씩 나눠서 두세 번 정도로 나눠서 하면 화면을 벗어나지 않고도 빠짐없이 사이드 파일 객체를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 선택이 된 후에 실행키를 치면 이렇게 여기도 끝단 레벨이 표시가 된 것이 보입니다. 자, 우측 부분에도 전부 빠짐없이 끝단 레벨이 표시가 되었습니다. 좌측 부분에도 물론입니다. 그리고 중복되어서 선택되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드시 나누어 하진 않아도 되고 한 번에 드래그 해도 되지만 반드시 주의할 것은 선택된 사이드 파일 객체가 캐드 화면 밖으로 벗어나지 않게 하여 모든 사이드 파일의 끝단 레벨이 표시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드래그할 때 선택된 객체가 점선으로 변하는 것을 꼭 확인하든지 아니면 끝단 레벨이 표시된 후 누락된 끝단 레벨이 있는지 확인하여 누락된 것을 추가로 해도 관계는 없지만 이 과정에서 위의 사항들을 간과하여 수량 차이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러한 사항은 여기 3번 포스 파일
탭과 5번의 CIP 탭과 6번의 LW 그라우팅 탭에서도 모두 동일한 사항으로 지층 속의 토질별 천공 길이를 산출하는 부분은 모두 동일하고 수량 차이 오류로 인한 공사비 차이도 많이 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주의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시 아래쪽에 마이너스 20.21 부분도 계속해야 하므로 다시 이번에 다시 하겠습니다. 여기 4번의 사이드 파일로 가서 2번의 사이드 파일 끝단 레벨 설정 명령 버튼을 클릭하고 마이너스 20.21 부분을 텍스트를 찍은 후에 다시 아래쪽에 끝단 레벨을 표시하기 위하여 이렇게 드래그하고 다시 이렇게 하고 실행키를 치면 이렇게 아랫부분도 끝단 레벨이 22.21로 여장 길이를 추가하여 표시된 것이 보입니다. 그러면 엔터를 쳐서 종료를 합니다. 이때 드래그하는 사이드 파일의 레벨 값이 동일하면 중복되어도 관계없지만 끝단 레벨이 다른 객체를 중복한 경우에는 나중에 선택된 객체들의 끝단 레벨로 표시가 됩니다. 여기 보시면 앞에서 마이너스 16.51로 끝단 레벨을 표시했는데 지금 중복시켰더니 마이너스 22.21로 바뀐 것이 보입니다. 이렇게 중복된 것은 나중에 설정한 지혜값으로 표시가 되니 이 점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렇게 하여 모든 사이드 파일의 굴착면에 따른 전체 길이와 토질별 길이값이 자동적으로 계산되고 저장되어 차후에 산출소와 내역서를 만들기 위한 엑셀 파일로 변환되어 보여질 것입니다. 그리고 사이드 파일 끝단 레벨 설정 명령 버튼을 클릭하면 나오는 여기 보이는 하단의 하위 명령 세 가지는 포스트 파일 설명 시 동영상 번호 0306번에 끝단 레벨 설정 하위 명령 동영상에 자세히 설명하여 놓았고, 이러한 하위 명령은 여기 3번 포스트 파일 탭과 4번 사이드 파일 탭과 5번 CIP 탭과 6번 LW 그라우팅 탭에서 모두 동일한 사항으로 지층 속에 토질별 천공 길이를 산출하는 부분은 모두 동일합니다. 그리고 여기 우측에 자동 산출 값이라고 표시된 사이드 파일 연결 개선은 여기 사이드 파일 추출 명령 버튼을 실행하면 사이드 파일에 관련된 산출 치수들이 추출된 엑셀 파일로 변환되어 보여지면서 더불어 자동으로 계산된 결과값이 보여질 것입니다. 잠시 후에 보여지는 동영상에서 사이드 파일 추출 명령 버튼에 대하여 설명할 때 보여드리겠습니다. 현관 길이 10m를 기준으로 사이드 파일 높이를 분석하여 자동으로 계산되어 전체 연결 개소가 표시됩니다. 다음은 사이드 파일에 대한 설정 과정이 완료된 후에
사이드 파일 자료를 추출하여 엑셀 수량 산출서 및 산출 집계표와 내역서로 변환되는 과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포스트 파일에서 엑셀로 변환되는 과정과 동일합니다. 여기 3번에 있는 사이드 파일 추출 명령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작업 범위를 지정하라는 명령이 나오면서 앞에서 지정되어 있는 기존의 작업 범위가 보여질 것입니다. 작업 범위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동일할 것이므로 스페이스바나 엔터를 한번 치면 좌측 상단이 설정되고 한 번 더 치면 우측 하단으로 설정되며 이전에 설정했던 범위와 동일하게 작업 범위가 설정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어서 사이드 파일에 관련된 산출 치수들이 추출된 엑셀 파일로 변환되어집니다. 그럼 엑셀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사이드 파일에서 추출된 자료값들이 보이며 이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 사이드 파일 수량 산출서와 내역서가 다시 엑셀로 변환되어 전체 토공 내역서의 일부가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사이드 파일 연결 개소가 자동으로 계산되는 것을 설명드린 것처럼 여기서 요거를 닫고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사이드 파일 연결 개소가 136개로 자동으로 계산된 것이 보입니다. 요 3번의 사이드 파일 추출 명령 버튼을 실행하면 엑셀 자료가 변환되면서 동시에 사이드 파일 연결 개소가 자동으로 계산되어 표시되는 것입니다. 그럼 사이드 파일 산출 값들이 엑셀 수량 산출서와 산출 집계표로 변환되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사이드 파일 엑셀 부분 집계 명령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사이드 파일 수량 산출서와 집계표가 만들어지는 엑셀 파일이 보여집니다. 이렇게 사이드 파일 수량 산출서와 산출 집계표로의 변환이 완료되었습니다. 여기 녹색 엑셀 시트는 산출서 시트이고 여기 노란색 엑셀 시트는 산출 집계표이며 차후 토공 내역서로 전환되어 사이드 파일에 대한 토공 내역서가 됩니다. 그럼 닫고 그리고 여기 사이드 파일 추출 파일 보기 명령 버튼은 엑셀로 변환된 사이드 파일형 관련 추출 값들을 다시 보기 할 때 사용됩니다. 여기 사이드 파일 데이터 삭제 명령 버튼은 말 그대로 사이드 파일 데이터들이 모두 삭제됩니다. 그리고 여기 하이드 명령 버튼은 도면에 표시된 사이드 파일 관련 표시들을 보이지 않게 합니다. 이렇게 클릭할 때마다 하이드와 쇼가 번갈아 나타나며 도면에 사이드 파일 관련 표시들이 감춰지거나 보여지게 됩니다. 이것은 다른 항목들을 산출할 때 도면이 너무 복잡하면 다른 항목의 산출이 복잡해지므로 다른 항목들을 산출할 때 하이드를 해놓으면 도면의 표시들은 보이지 않지만 자료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여 사이드 파일 및 부속 수량을 산출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